예전서부터 뭐 어떻게 누님이랑은 저 인연이 있으셨어요? 무슨 행사 때 우리 만났지? 행사를 여러 번 같이 했었어요. 이 언니는 정말 마당발이시라 가수들 하는 행사에도 가끔 나타나요. 탤런트가. 그래서 그때는 그전에는 제가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행사에서 그때가 70년대 중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와. 근데 당신의 마음 제가 부를 차례가 돼서 쫙 부르고 있는데 1절도 안 끝났는데 와락 딱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같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뺏어갔어. 어머 왜 어떻게 왜? 마이크를 그러니까 내가 매너가 없었지. 노래가 좋은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안 받쳐주니까 날 안 시키는데 마치 그냥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래. 쫙 부르더라고. 그래서 염체 부르고 뛰어나와서 부르고 있는 뒤에서 내가 호와 입 흘려준 막 그랬더니 다들 귀를 막더라고. 그런데 좋아하더라고 그래도 자기 노래 부르니까. 아니 그나저나 저 두 분 다 진짜 동안이신데 저희 그 방주연 누님은 그 70년대에 베리 파워풀러 인기가 어마어마하셨다고 아니 게다가 또 하던데. 제가 들은 이 소문에 의하면요. 예. 그 당시에 데뷔 1년 만에 대형 레코드사에서 집 한 채 값을 전송료로 주고 모셔갔을 정도라고 하네요. 예. 맞아요. 1년 만에. 맞아요. 지금은 뭐 소속사가 굉장히 대형 소속사가 네. 많잖아요. 예, 그때는 옵스 레코드하고 그랬고 두 군데가 있었고 예. 이제 제가 꽃가나비를 막 부르고 있을 때예요. 그대는 나를 지켜주는 태양의 사나이 이러면서 트롯을 부를 때예요. 아, 노래 진짜 잘하시다. 근데 손 사장님 야 이 가수 데려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개 방송 끝났는데 어떤 새카만 차가 오더니 나를 차에 좀 타시래. 그래서 느닷없이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네가 방주연이냐? 그래서 예. 봉투를 하나 주면서 네. 여기서 뜯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뜯어봐. 거기서 도대체 이게 비밀 편지가 들었나?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또 뜯어볼 만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안 뜯어보지. 뜯어보고 아버지한테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뜯어보시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얼마? 너 전세 얻어주느냐 집 사는 돈이냐? 막 그러셔. 왜요? 그래서 이걸 왜 그 사람이 줬냐? 집 한 채 값을 주니까 우리 딸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때 당시 집값이 얼마였어요? 그때가 전세금이 한 몇만 원 정도. 전세가 몇만 원이요? 웬만한 단독주택을 사는데 몇십만 원. 예. 주택이? 근데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그럼 뭐 열채값이에요? 거액을 받았죠. 너무너무 저도 놀랬고 우리 식구도 다 놀랬어요. 그래 그때까지 아버지가 노래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시다가 그때부터 깜짝 놀래가지고 노래해도 되겠구나. 그럼 해야지. 해야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억 받은 거네. 200억. 그렇지. 지금 지금의 그가 칠 것 같아. 그러네. 전세가 6억이면 지금 전세가 1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근데 방주연 씨의 인기가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대북 방송을 하러 갔었어요. 야, 이것도 처음이다. 어떻게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인데 저 위에 어떤 높은 데서 연락이 왔어요. 모월 모시에 미군 헬기장으로 오라. 모월 모시에. 근데 그 모월 모시가 사실은 제 약혼식이었었어요. 야, 근데 겹쳤네. 이제 약혼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세요. 취소하고 오세요. 와, 옛날엔 그랬어. 위에서 내려온 지신.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온 푸른 거예요. 기와에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갔더니 저를 태울 헬기가 프로펠러로서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다 왔어요. 내리세요 그러는데 밑에는 임진강물이 막 흐르고 저 건너 보세요. 그래 건너 보니까 북한군이 초소가. GP라고 그러냐 초소가 있는데 딱
이거 메고 뭐 총도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막 보이더라고. 바로 그 보이는 데서 대북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아,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때 뭐 밴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 저뿐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가수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그런 경험이 없대. 아니 누님도 얘기했지만 38선에서 무안주로 노래하는 건 누님이 최초예요. 예. 최초가 한 명이에요. 북쪽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북쪽에서 제 노래 신청곡이 들어왔대. 원래 남한이랑 북한 초서가 서로 말을 거기서 주고받으니까. 방시현 동문 노래 부르라우 뭐 이런 식으로 신청곡이 막 날라와. 와. 그래서 이제 제 있는 곡 없는 곡 다 불렀는데 마지막 방시현 동무 찔레꽃 부르라우. 앵콜까지 나오는데 앵콜. 몰시에서. 그 찔레꽃이 그때 당시에 2절 가사에 보면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라는 가사가 있어. 노래하던 새동무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 자기네 노래라는 거야. 그렇지. 사실은 우리 노래잖아.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새동무라는 가사가 바뀌어서 노래하던 동창생으로 바뀐 거야.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전설이시다. 그나저나 진짜 누님의 이 목소리가 국보급이에요. 왜냐면 노스코리아에서 앵콜 안 돼요.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그나저나 아까 누님이 이제 그 노래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뭐 성대 이 체력이 이제 짱짱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건강미가 넘치시는데 암투병을 2차례나 겪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우 뭐 말도 이렇게 안 돼. 건강하게 노래하셨는데 예. 암을 2번이나 겪으셨다고요? 너무 뒤에서 봐도 건강하시고 네, 예, 네. 진짜 건강미 넘치세요. 그때 한참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데뷔 70년도에 데뷔해가지고 세상에. 한참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 휴식할 시간이 없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말하자면은 노래하는 로봇이야. 살아있는 로봇이야. 노래하는 로봇.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제 몸을 제가 관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드디어 20대 후반이죠. 임파선 암이 온 거예요. 임파선 암이. 이 왼쪽 겨드랑이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파선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1년을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가 임신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항암제도 못 쓰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술한다는 거는 두 생명 다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럼 차라리 항암제 못 쓰고 항생제 못 쓰고 수술 못 하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 치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살려고 내가 살려고 공부를. 자연 치유 어떤 치유예요? 자연 치유요법은 뭐 여러 가지 자연식을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뭐 간접적으로 내 몸에다가 뭐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장 확실하게 했던 방법이 단식. 단식을 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인위적으로 빼내는 거죠. 오히려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깨끗하게 비웠죠. 네.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어지러워 쓰러져 죽어요. 잘못하면 단식하다 죽은 사람도 맞아, 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암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그거는 암은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네, 몇 년 후에. 그러면 그 당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도중에 임신 사실을 아시게 된 건가요? 한 번 딱 했어요. 항암제 한 번 딱 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로 중단했죠. 제가 아마 봤을 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치료를 이제 하셨던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되셔서 어느 정도 이제 호전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랬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요법을 병행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같은 그 기적 같은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전이 되셨구나. 그래 한 번 이제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겨내셨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5년 뒤에 위암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 웬일이야.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 자다가 역류가 심하니까 막 토를 하게 되고 자다가 토를 하게 되고 막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엄청 속을 썩이고 바깥으로만 자꾸 나가 돌아다니고 한 번 나가면서 3개월, 6개월, 뭐 8개월씩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거기 그게 제일 스트레스. 속 썩는 일이야. 차라리 그냥 저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차라리 하고. 그렇죠. 차라리. 차라리. 내가 지금 들으면서도 너무 속상한 게 한 번 진단받아도 청청병력 같은 암 진단을 몇 년 사이 2번이나 받았다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그냥 짱짱하게 건강을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다.